안녕하십니까. 한문 강의를 맡은 이직원입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요. 그 한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내용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급수나 이런 것도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은 자동적으로 한자도 많이 알게 되니까 따실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한자를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노하우도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뭐 한자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그 다음에 한자의 그 짜임, 한자어의 짜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문장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학습을 끝내고 난 이후부터 이제 글자가 조금씩 많아지는 두자, 세자, 네자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한자들을 통해 가지고 문장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연습을 좀 할 거고요. 또 저희가 그런 그 일반적인 기본 구조뿐만 아니라 잘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꾸준히 따라오시면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나. 흔히 말하는 이제 물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강의만으로는 다 그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근접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한자는 이제 알다시피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뭐 중국에서 시작은 됐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공통적인 문자로서 여러 민족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로서는 이제 창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쪽 사람이냐면 옛날 사망오제 때 전설시대죠. 전설시대 때에 황제라는 그런 사람 밑에 있었던 신하인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그 창일이라는 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근데 실제로 뭐 그분이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나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전부 다 모아가지고서 뭐 정리를 했다던가,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전설상의 인물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즘 분들이라고 보이죠. 요즘 분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좀 특징이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눈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4개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전설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뱀의 몸을 가지고 반인반수라고 그러죠. 반인반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식, 그런 형태를 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전설 시대다 보니까 이분은 눈이 4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일 선생님의 특징은 눈이 4개인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한자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그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표의 문자라는 거야 뭐 글이라는 뜻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 표의라는 말이 이제 먼저 걸리는데요. 뜻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뜻을 나타냈다. 예전에 이제 문자를 처음 만들 때는요,
그 사물의 모양을 본뜨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기록을 하고 거기에 음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그림을 그린 거니까 거기에 뜻이 있고 그 그림 자체에 어떤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는 음이 붙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표의라는 부분에 됐을 때는 그림만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태양을 하나를 그려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 모양을 해라고 하자,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문자는 아닙니다. 이건 그림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이거를 일이라고 일자라는 음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문자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창일 선생님이나 그런 옛날 분들이 이제 뜻을 나타내는 문자로서 이런 모양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음으로써 일이라고 읽는다라는 것까지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상형의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형이라는 게 뭐죠? 모양을 본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본떠 가지고서 글자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상적인 것들인데 뭐 간단한 거는 가능합니다. 뭐 하나다 그러면 뭐 하나 표시한다던가 뭐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어디 위에 있다 이 정도의 모양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뭐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라던가 뭐 미워한다 이런 말들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2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음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알파벳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글자 문자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는 특이하게 2단계에서 그 어려움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회의와 형성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상형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형. 첫 번째 원리입니다. 모양을 본뜨는 겁니다. 모양형자, 본뜰 상자. 그래서 상형의 원리를 처음으로 써서 문자를 이제 만들어냈죠. 어떤 글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해일자 같은 거. 달의 모양을 본뜨면 달월자 같은 거. 산의 모양을 본뜨면 산자죠. 물의 모양을 본뜨면 물수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물의 모양을 본뜹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뭐 개를 모양을 본뜨면 개견자. 그죠? 말의 모양을 본뜨면 말맞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대략 한 200~300자 정도의 상형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지사글자라는 게 나옵니다. 두 번째. 지사글자는요,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점과 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추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점과 선을 이용한 문자라는 겁니다. 점과 선을 이용한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점과 선만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글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위상자 같은 경우에 어디에 위에 있다라는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점과 선만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상자, 아래하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점과 선만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점과 선만을 이용한 게 아니라 점과 선을 이용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무 목자는 어떤 겁니까? 상형 문자입니다.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본떠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근본이라는 뜻을 만들고 싶어요. 근본. 어디에 근본. 너의 근본은 뭐냐? 이 추상적인 예제 아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걸 표현을 하려니까 여기에 나무의 뿌리 부분이구나 라는 요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하나를 찍습니다. 요게 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선처럼 바뀌죠. 예.
그래서 이 글자가 근본 본자가 됩니다. 이거는 나무목이라는 기본 글자가 이미 있고요. 거기에 점이나 선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우리가 지사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과 선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점과 선을 이용한 글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사글자입니다. 지사글자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근본본, 그 다음에 끝말, 이런 글자들. 자, 보십시오. 다시요. 상형 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글자는 해일자, 달월자, 산산자, 물수자, 개견자, 말마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많아지죠. 지사글자는 이제 점과 선을 이용한 글자죠. 그렇게 되면 한일자, 두이자, 석삼자, 그 다음 위상, 아래야, 근본본, 끝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표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표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회의글자입니다. 회의글자라는 것은 뜻을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뜻을 모았다. 회의, 모을 회자, 뜻 회자입니다. 그러면 뜻을 모았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글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무목이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수풀 림자가 되죠. 그죠? 자, 해일자에다가 달월자를 썼습니다. 원래는 이 모양은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창문, 여기 창문 모양이거든요. 원래는 창문에 비친 이렇게 달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 만든 글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해와 달이 있는 글자죠. 해와 달이 있는 글자. 합쳐서 무슨 글자가 됩니까? 밝을 명자가 되죠. 자, 어떤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시죠? 예. 나무 옆에서 쉬고 계셔요. 그럼 이건 뭡니까? 쉴, 휴자가 되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수풀이라는 거는 의미가 나옵니다.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밝다라는 것도 의미가 나옵니다. 문제가 없어요. 쉬다. 나무 옆에서 쉬네? 아, 예, 쉬다. 쉴, 휴.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뭐가 문제라고요? 여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뭡니까? 부분이죠.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 림이라고 읽자. 얘는요, 명이라고 읽자. 얘는요, 휴라고 읽자. 원칙이 있나요?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연필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연필이라고 씁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쓰나요? 펜슬이라고 쓰죠. 근데 거기는 왜 펜슬이라고 쓰고 우리는 연필이라고 쓸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붙여진 겁니다. 임의로 붙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다, 아이고 휴, 이렇게 쉬다 보니까 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래 보니까 너무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쉬운데 이거를 정하기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형성글자입니다. 모양형 소리형자입니다. 하나는 한 부분은 뜻을 나타내고 한 부분은 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입구자에다가 안일미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맛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맛을 느낀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전혀 어떤 그 의미에 관련이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의미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안일미자입니다. 아직 아니 되었다,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아직 안 됐는데 입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잘 됐는지. 기미상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보면은. 예. 그래서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맛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맛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 부분이 더 강한가요? 아니면 여기 부분이 더 강한가요? 당연히 입구자가 더 강하죠. 맛을 보는 건 입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뭐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의미의 중심이 되지 않는 부분은 뭐를 담당하나요?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미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만미자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예, 다 아시죠? 맑을 청자입니다. 왜 맑을 청이라고 만들어졌을까요? 여기가 삼수입니다. 삼수는 원래 물숫자의 변형이죠. 물숫자의 변형입니다. 자,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푸를 청자입니다. 그죠? 물이 있고 푸르고 물이 푸른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맑아진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합쳐져 가지고 맑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뜻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요? 물이 맑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 그리고 푸르다. 어느 게 더 강할까요, 의미가? 당연히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맑으니까 우리가 이걸 맑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되나요? 청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맑을 청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원리는 상형지사 회의 형성의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물론 뭐 전주라는 거 가차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육소라고 얘기합니다만 전주 가차는 뭐 의미 없으니까 여기서 할 필요 없고요. 상형지사 회의 형성 4가지 원칙에 의해서 한자가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글자는 이 형성 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70%, 80% 이상이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시면 한자를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뜻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수가 되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한자를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